석류 본편. 붉은 알갱이에 켜켜이 쌓인 시간. 1. 석류가 건네는 첫인상. 석류는 한 번에 다가오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겉모습은 단단하고 말수가 적어 보입니다. 둥글고 매끈한 껍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류를 반으로 가르는 순간 이 과일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붉은 알갱이들이 질서 없이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안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석류는 한 알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과일은 쌓여 있고 모여 있고 겹쳐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달콤함 하나로 정의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가진 이 붉은 과일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석류의 시작. 오래된 문명이 선택한 과일. 석류는 새로운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중동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되었고 종교 신화 의학식 문화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석류가 선택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존성이 뛰어나고 한 번 열면 많은 씨앗을 품고 있으며 맛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류는 빠르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3. 석류의 구조. 알갱이로 이루어진 과일. 석류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입니다. 사과처럼 한 덩어리도 아니고 포도처럼 분리된 송이도 아닙니다. 석류는 수많은 알갱이가 하나의 껍질 안에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각 알은 독립적이지만 모여서 하나의 맛을 만듭니다. 이 구조는 석류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고 천천히 파악되는 식재료. 석류는 씹는 과일이 아니라 헤아리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4. 색의 의미. 붉음이 말해주는 깊이. 석류의 붉은색은 단순히 예쁘지 않습니다. 이 색은 잘 익은 단맛과 미묘한 신맛, 그리고 약간의 떫음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빛에 따라 석류알은 투명해지기도 하고 어둡게 잠기기도 합니다. 이 붉음은 설탕 같은 달콤함이 아니라 산도와 당도가 함께 만든 긴장감의 색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시각적으로 먼저 말하지만 맛으로는 쉽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5. 맛의 결. 단맛보다 먼저 오는 산미. 석류를 한 알입에 넣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단맛이 아닙니다. 가볍게 터지는 껍질, 그 뒤를 따라오는 산미, 마지막에 남는 은은한 단맛. 이 순서가 석류의 본질입니다. 석류는 설탕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알을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그래서 석류는 많이 먹기보다는 계속 먹게 되는 과일입니다. 6. 석류와 시간. 기다림이 만든 균형. 석류는 수확 시기가 명확한 과일입니다. 너무 이르면 떫고 늦으면 산미가 무뎌집니다. 잘 익은 석류는 단맛과 신맛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재배의 시간, 햇빛의 방향, 물의 양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석류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완성한 과일입니다. 7. 식탁 위의 석류. 과일을 넘어 균형이 되는 존재. 석류는 식탁 위에서 눈에 띄게 앞에 나서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한번 올라오면 그 자리는 분명합니다. 석류는 단맛을 더하기보다 맛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샐러드에 석류알을 흩뿌리면 그 역할은 장식이 아닙니다. 채소의 풍내를 정리하고 올리브유나 치즈가 가진 지방감을 끊어주며 입안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씹을 때마다 터지는 산미는 샐러드를 계속 먹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기 요리와 만났을 때 석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양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처럼 지방의 풍미가 중심이 되는 음식에서 석류는 느끼함을 없애기보다 지방의 끝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기의 맛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맛이 머무는 시간을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소스로 풀어낸 석류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석류를 졸여 만든 시럽이나 소스는 달콤함보다 산미가 중심이 되어 요리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구운 채소, 생선, 치킨, 심지어 곡물 요리까지 석류 소스는 음식의 무게를 가볍게 조율합니다. 주스로 마시는 석류 역시 단순한 과일 음료와는 다릅니다.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식사의 시작이나 끝을 정리하는 음료에 가깝습니다. 입안을 환기시키고 다음 맛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 모든 쓰임에서 공통적인 점은 하나입니다. 석류는 언제나 맛의 중심보다는 맛의 균형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식탁 전체를 조율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많이 쓰이지 않아도 없으면 허전해지는 식재료. 석류는 과일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조미 개념에 가깝습니다. 8. 석류를 다루는 법. 많이보다 정확하게. 석류는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껍질을 가르고 알을 분리하고 씨와 과육의 질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석류는 아무 생각 없이 넣는 재료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다뤄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입니다. 석류는 많아질수록 매력이 줄어듭니다. 산미가 단맛을 밀어내고 알갱이의 질감이 음식의 흐름을 끊기 시작합니다. 석류는 충분히 느껴질 만큼만 들어갈 때 가장 석류답습니다. 알갱이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식감의 대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재료 위에 올리면 석류는 터지는 리듬을 만들고 단단한 재료와 함께 쓰면 서로의 질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석류는 샐러드, 곡물, 크림이나 요거트처럼 부드러운 바탕 위에서 가장 잘 살아납니다. 석류를 주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산도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대로 짜낸 석류 주스는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이 산미를 그대로 쓸 것인지 꿀이나 다른 과일로 완충할 것인지에 따라 석류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절 없이 사용하면 요리를 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균형을 맞추면 요리 전체를 정리하는 중심이 됩니다. 불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석류는 강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색과 향을 빠르게 잃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거나 불을 끈 뒤 마무리로 사용될 때 가장 제 모습을 유지합니다. 석류는 익히는 재료가 아니라 정리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석류를 다룬다는 것은 맛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맛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석류는 요리 실력이 드러나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많이 넣을수록가 아니라 정확할수록 석류는 빛납니다. 9. 석류가 남기는 여운.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억. 석류는 먹고 난 뒤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입안이 정리된 느낌, 맛의 균형이 맞춰진 기억을 남깁니다. 그래서 석류는 한 번에 기억되지 않고 식사가 끝난 뒤에 떠오르는 과일입니다. 10. 붉은 알갱이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석류라는 과일을 따라 겉과 속, 단맛과 산미, 하나와 여러 사이를 걸었습니다. 석류는 쉽게 정의되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한번 알게 되면 식탁의 균형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